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함수의 극대와 극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 최대값이라는 말 또는 최소값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쵸? 이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극대와 극소는. 근데 사실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볼게요. 뭐 fx라고 해봅시다. 근데 우리가 이 fx에서 얻고자 하는 점들은 뭐냐면, 이렇게 극단으로 좀 올라가다가 꺾인 지점, 또 극단으로 또 내려가다가 꺾인 지점, 요런 지점들을 사실은 알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쵸? 요런 지점들이 이제 좀 중요한 데이터들을 갖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쵸? 요 지점들을 알고 싶은데, 기존의 최대값과 최소값 개념으로 생각을 하자면, 자, 이 fx에서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해봅시다. 이 지점은 최대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최대값이 아니죠. 이 지점도 마찬가지예요. 최대값이 아니라고요. 여기가 최대값을 갖잖아요. y 높이가. 그죠? y 높이가 여기가 최대값을 갖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를 최소값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여기도 최소값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그 근처에서는 최대값이 되지만, 뭐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최대값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최대값이 아닌 값들을 정의할 개념이 필요하겠죠. 그거를 바로 극대 또는 극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합쳐서 우리는 극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극값. 극값은 뭐냐? 우리가 열린 구간을 배웠으니까, 일단 어떤 열린 구간에서, 우리 컨셉을 잘 생각해 봅시다. 어떤 열린 구간, x의 열린 구간에서 이 f가 최대값을 갖는다. 그쵸? 최대값이 있다면, 이게 왜 열린 구간이겠어요? 닫힌 구간이면 무조건 최대값이 있지만,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닫힌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프 자체는 최대값을 항상 가져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죠. 이렇게 약간 꺾이는 지점들, 이렇게 꺾이는 지점들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 꺾이는 지점들을 요구를 할 때, 닫힌 구간이면 얘가 최대값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을 생각을 못 하는데, 만약에 열린 구간에서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녀석들이 제외가 되겠죠. 최대값이 없잖아요, 이런 거는. 그쵸? 근데 열린 구간에서 이렇게 생긴 건 여기서 최대값을 갖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떤 열린 구간에서 최대값을, f가 최대값을 갖는다면, 그거면 그 지점의 값을 우리는 극대값이라고 부르기로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꺾이는 지점들을 파악하고 싶다 이거예요. 극대가 항상 그 전체의 최대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최대값 중에 극대값인 것이 있을 수도 있죠. 네. 서로 완전히 같은 개념도 완전히 다른 개념도 아니에요, 사실. 약간 서로 관련은 좀 있지만, 사실 왜냐면 맨 끝값들과 극대값들만 다 비교를 해주면 최대값이 그 중에 하나를 나오겠죠. 네. 그런 식으로 최대값을 구하기도 합니다. 함수의 최대값을. 네. 어쨌든 극대의 개념 약간 느낌이 오나요? 우리는 어떤 그래프에서 이렇게 꺾이는 지점, 특히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걸로 꺾이는 지점들을 알고 싶다. 그게 극대값인 거예요. 또
부드럽게 연결이 돼 있어서 또는 뭐 부드럽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거는 개념상 다시 올라가는 그런 지점 극소값 감소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요런 지점들을 파악하고 싶다. 지금 개념에서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죠. 열린 구간에서 F가 최대값일 때는 극대값일 거고 F가 최소값일 때는 극소값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네. 이거는 정의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열린 구간이라는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일단 열린 구간에서 어떤 열린 구간이라는 건 하나만 존재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의 열린 구간.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뭐 무수히 많은 열린 구간에서 얘가 극대 이제 최대값이겠지만 어떤 거든 하나만 딱 존재하면 얘 극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만큼만 딱 떼놓고 보면 얘가 여기서 최소값을 갖죠. 그런 거를 극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극대 극소를 통합해서 우리는 극값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어쨌든 어떤 물체의 뭐 변화라든가 이런 거를 함수로 나타냈을 때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 극값에서 큰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속력 그래프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속력이 증가하다가 감소가로 바뀌는 지점인 거죠. 또는 뭐 위치 그래프라고 해도 위치가 올라가다가 이 순간부터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극값을 갖는 지점들이 사실은 현실에서 사용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린 극값을 구해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 극값이 하나의 성질이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만 말하는 거예요. 미분 가능한 함수가 x = a에서 극값을 가지면 그러면 f 프라임 a는 0이 됩니다. 우리 개념상 잘 생각해보면 올라가다가 내려가죠. 그러면 양수에서 음수로 변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 지점에서. 그러니까 극대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정한 열린 구간 안에서 최대값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커요. 얘는 여기 있는 것보다는 크고 여기 있는 것보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미분계수가 양수였다가 이쪽에서는 음수였다가 딱 그 지점에서 0으로 만나겠죠. 그쵸? 증명 자체도 요 내용을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극소도 마찬가지죠. 어떤 오픈 구간에서 열린 구간에서 미분값이 계속 음수였다가 이 지점을 통과하고 양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극값을 가지면 그 극값은 극값에 갖는 지점의 미분계수는 0이다. 미분값은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역은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 프라임 x = 0이라고 해서 뭐 베타라고 해봅시다. 베타 = 0이라고 해서 베타에서 극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예가 x 세제곱이에요. y 프라임은 3x 제곱이죠. x = 0에서 y 프라임 = 0이죠. 그쵸? 그렇지만 x 세제곱은 여기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극값을 갖진 않아요. 그쵸?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증가량이 조금씩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네.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얘가 보면 요렇게 생겼잖아요.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가는데 0을 찍었다가 플러스로 가는 거죠. 즉 증가량이 감소하다가 증가량이 다시 증가하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프라임이 0이라고 해서 즉 미분값이 0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우리가 활용을 할 때는 미분을 해놓고 이게 그 값이냐 아니냐 판단할 수 있죠. 왜냐면 0이 일단 안 되면 이건 그 값은 아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0인 것들 중에서 얘가 그 값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줘야겠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될 거죠. 방금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예. 또 미분 가능한에 선생님이 네모를 쳤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 그 값은 미분이 가능하지 않아도 그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y는 절대값 x 여기 있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요렇게 열린 구간을 잡아주면 요 지점에서 극소값을 갖죠. 그죠? 극소값을 갖지만 y 프라임은 0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죠? 그러니까 극값이라는 개념이 꼭 미분이랑 연결된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극값이 미분이 가능하다면 극값을 갖는 지점에서는 미분값이 0이라는 거죠. 미분이 불가능해도 어쨌든 극값은 가질 수 있습니다. 예. 그 지점,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극대극소 판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당연하겠죠. 올라가면서 요렇게 떨어지는 요 극대값을 원할 때는 미분 가능한 상태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얘 미분을 생각을 해봅시다. 점점 양수에서 작아져서 0이 됐다가 기울기가 음수가 되겠죠. 즉 플러스에서 0으로 갔다가 마이너스로 가면 이 지점에서 극대를 갖겠죠. 반대로 마이너스에서 0으로 갔다가 플러스로, x값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극소를 갖겠죠. 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 그래프 한번, 밑에 있는 그래프 한번 판단을 하면서 이거 그래프 개형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가지고. 그게 다음 시간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그 값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f'x는 6x제곱 플러스 6x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6x로 묶으면 x 플러스 1이에요. x는 0과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죠. 그죠? f'은 0과 마이너스 1에서 0이 돼요. 이 0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그 값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값의 가능성이 높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왜? 미분 가능이니까. 일단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자, 0지점과 마이너스 1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요 지점의 x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면 돼요. f'x 요렇게 생겼죠. 0과 마이너스 1과 0이네요. 그래프 여기를 이상하게 썼네요, 선생님이. 미안합니다. 이렇게 생겼죠. 미안해요. 자, 요렇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자, f'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가 됐다가 플러스가 됐죠. 정확하게 그 값들 갖는 지점들이죠. 여기가. 왜? 자, 봅시다. 여기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는 증가해요. 그쵸? 점점 증가하지만 마이너스 1 지점에서 딱 꺾여서 감소하겠죠. 그죠? 요 지점에서는 증가하고 요 지점에서는 감소하고, 그리고 여기 0이 되는 지점에서 계속 감소하다가 0이 되는 지점에서 딱 감소가 이제 멈추는 거죠. 감소하는 양이 줄어들어서 멈추는 거죠. 그리고 양수, 즉 프라임이 양수라는 건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 이해돼요? 네. 표로 나타내서 많이 표현을 합니다. 표로 나타내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초반이고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표를 언제까지 그리고 표 그리는 걸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렇게 바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극대값을 갖고 여기서 극소값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극대값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f에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겠죠. f 프라임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0이라는 지점이에요. 극소값은요. 극소값은 f에다가 0을 집어넣은 지점에서 착 찾아지겠죠. f에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네요. 여기가 0,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미분에서 0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극값은 아니다. 얘가 튕겨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프라임의 f 프라임의 즉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도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얘가 극값을 갖는지를 판단해 줘야 돼요. 자, f 프라임에서 극값을 갖지 않는 0 지점은 어떻게 생겼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튕겨나가는 지점들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뭐 변한다. 여기서는 극값을 갖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극값을 갖겠죠.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뭐 아래에서 튕겨 올라간 것도 마찬가지겠죠. 뭐 이렇게 됐다고 해봅시다. f 프라임의 그 도함수의 그래프 모양이 그러면 여기 플러스 여기는 0 여기는 0 여기는 0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다시 갔다는 건 여기선 극값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통과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환됐죠. 여기서는 극값을 가져요. 여기는 아니고 여기서도 아니겠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하면 극값인지 아닌지 쉽게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